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판은 끝이 없습니다. 외교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쌓아올린 외교 실적을 문재인 정부들은 오히려 퇴보시켰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외교 무능이 아니었다, 사실은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적극적인 반미 외교를 했다는 주장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얘기를 정혜연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는 이제 얘기할 때 문재인 정부는 외교에 대해서 한 일이 없다, 정말 무능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죠. 이제 취재하다 보면 그런 적이 많았는데, 네. 그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네.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말 적극적으로 외교를 했다. 네. 무슨 적극적인 외교냐 하면 네. 적극적인 반미 외교를 했는데 그걸 네. 정말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도록 네. 교묘하게 이렇게 포장을 했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왜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반미도 외교인 거죠. 반미도 외교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또 반미를 대놓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국민들 모르게 정말 조용하게 얘기를 이제 외교를 했다라고 해서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이 최 교수는 NL 외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뭐냐면 민족 해방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외교를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NL의 최대 걸림돌, 우리 민족 해방을 위한 최대 걸림돌이 미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이제 제끼고 외교를 해야 되는데 대놓고 미국을 이렇게 막 폄하하고 이렇게 때리면 아무래도 반감이 심하니까 간접적으로 일본을 때림으로써 같이 미국을 때리는 효과를 누렸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을 거의 공동체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된다, 뭐 이런 저도 그걸 건가요?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의 얘기는 미일 동맹은 그 아시아 태평양의 가장 주축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뭐 우리나라니까 한미 동맹을 좀 이렇게 우선시하고 싶지만 사실 그 전 세계적인 국가에서 봤을 때는 그 미일 동맹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본을 때리면 미국을 때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우리가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집요하게 때렸죠. 여러 루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계속 공략해서 반일 그러니까 감정을 촉발시켜서 정말 그 지지층을 흡수하고 미국과 서서히 그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낳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NL 외교, NL 노선인 미국, 일본과 떨어지면 중국, 북한과는 당연히 가까워지겠죠. 바로 이 외교를 통해서 서방의 개입을 차단하고 자연스럽게 민족 자주로 갈 수 있는 외교 정책을 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답답한 게, 그래서 뭐 이제 친중, 뭐 친북, 뭐 그런 정책을 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얻은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또 반미나 반일을 해서 우리가 당한 거는 굉장히 많고. 자, 그런데 이 적극적인 반미 외교, 물론 그렇게만 말씀하셨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기사에도 쓰지도 않고 그럴 텐데, 이분이 말씀한 데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 좀 신뢰가 갑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그 일본과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외교를 하면서 그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을 두고 굉장히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어요. 뭐냐면은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국제 중재의 그 제소로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이제 일본에서 이 청구권 협정상 그 협정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그 제소를 가자라고 이제 일본이 얘기를 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냐 하면 우리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외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니까 그냥 국제 협의에다 제소를 하자. 우리는 약간 갈지 말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중재를 갈지 말지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그 청구권 협정에는 만약에 양국 중 어느 나라라도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가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 일본이 가자 그러는데 우리가 꼭 따라가야 돼?
모르지. 우리가 갈지 말지 우리가 결정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국제 중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어. 그건 아닐 거고요.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과연 알면서 그랬을까요? 저는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 네, 뭐. 뭐 여기 수준이 자, 문재인 그럼- 정부의 수준이 예.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은 무조건 가자 그러고 우리나라는 갈지 말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자고 하는 일본이 좀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일본의 요구가 맞았던 거죠. 음. 양쪽에서 중에 한 군데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가야 하는 것이었죠. 이것도 우리가 이런 말 한다고 이제 반대쪽에서는 또 이제 친일파로 그렇죠. 하겠는데 저는 일본 제품도 거의 안 쓰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예. 친일파가 아닙니다. 네. 자, 또 더더군다나 한미 FTA도 그랬는데요. 지금 한미 FTA 보면은 한국과 미국 중 한쪽에서 요청을 하면 특별 공동위원회가 열리도록 합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를 재협상을 하자 네. 요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펜스 부통령까지 우리나라에 아예 와서 네. 이거 좀 다시 하자 그랬죠. 네. 근데 그때도 우리는 뭐라 그랬냐? 이 협상을 다시 할지 말지는 양측이 합의하에 해야 되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다. 또 석 달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때도 저도 그랬어요.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미국이 무조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미국 얘기 들어줘야 돼? 아니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미국이 그렇게 억지를 부린 게 아니고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한쪽에서 요청을 하면은 특별공동위원회가 열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뭐 저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알고서도 일부러 응하지 않았다. 뭐 네,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되는 거죠. 건가요? 예. 그렇게 되니까 한 석 달을 기다리다가 미국이 마지막에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 이제 그 네. 선언, 사실은 그 트럼프 책상 위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때가 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것처럼 네. 그 모양새를 취한 거죠. 이런 게 뭐지 정무적인 판단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런 식의 논란이 있을 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혼자 이렇게 똥볼 차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따돌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결국 그래서 일본 정부가 정말 나쁜 놈, 배드가이. 왜냐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람, 미국 정부도 우리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했지만 네. 사실 일본하고 미국 되게 억울할 거예요. 사실 당연한 그들은 요구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마치 우리가 피해자이냐 음. 코스프레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결론은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북미 정상회담이 네. 싱가포르에서 열렸죠. 그러니까 과연 사실은 그 트럼프가 오게 된 게 네.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이 없을지 그 대목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해줘야 될 거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뭐 이제 큰 거를 얻었으면 참 좋겠는데 줄 거를 다 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왕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중국인가 어디 가서 콩물에 빵을 와이프랑 여사죠. 이제 부인, 대통령의 부인. 그 김정수 여사님이랑 누구야? 그 뭐 노영민 주중대사인가요? 뭐 그분이랑 이게 혼밥으로 표현하겠어. 혼밥을 해갖고 이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어쨌든 굉장히 이거는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외교다 보니까 저도 외교를 잘 모르지만 아주 이거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좀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